자, 잘 쉬셨나요? 잘 쉬셨나요? 자, 우리 3번 만났죠? 3번 만났는데 엄청 많이 만나는 것 같죠? 지금 오늘 3번째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 인강을 듣는 학생들도 이제 3번째 만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제 쭉 가르쳐 봤는데,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보잖아요. 보면은 참 에너지가 넘쳐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가르쳤는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거의 막 축 좀 처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 별리사 스쿨은 좋네요. 지금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데, 시험 치기 직전까지도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들 안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상당히 에너지가 쭉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호모 사피엔스잖아.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에너지가 쭉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지금 뭐 3번 정도 여러분들 만났지만 쉬는 시간에 보니까 에너지가 넘치네요. 좋네.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거기 24쪽 한번 보세요. 24쪽에 보면 별표를 2개 치고 페이지 24쪽에 보면 기본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안 푸는 거 있죠? 2번하고 4번을 한번 보고 이번 시간에 3챕터 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자. 글자를 좀 잘 읽어야 돼요, 이게 글자를 잘 읽어야 되는데, 2번을 이제 보면은 저번에 1번하고 3번 했죠. 2번을 보면 세포 내의 나트륨 이온 농도가 세포를 둘러싼 용액의 농도보다 10배 낮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죠.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세포가 있었어. 세포가 있었는데 이게 세포의 안이죠. 이게 세포의 뭐냐면 세포의 바깥쪽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줬대? 보니까 나트륨 이온이죠. 좀 적어볼게요. 나트륨 이온이 있었대. 나트륨 이온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한테 무슨 주장을 하느냐 하면 세포 내죠. 내가 나트륨 이온 농도가 세포를 둘러싼 이거죠. 세포를 둘러싼 용액의 농도보다 10배가 낮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낮은 거고, 이게 여기가 용액 쪽이잖아. 맞죠? 요거 리딩 되시죠? 여기가 용액 쪽이니까 바깥쪽이라고 보면 되지. 바깥쪽이 10배가 높으니까 이렇게 됐어. 그런 다음에 잘 읽으면 돼. 세포는 어떻게, 그 다음에 줄 거면 되죠. 어떻게 나트륨 이온을 뭐다? 세포 밖으로. 자, 밖으로. 봐봐. 밖으로 방출하겠냐? 답 나왔죠?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지금 고지. 이게 저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 거 기억해보자. 지난주겠죠? 지난주가 있죠?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 날 뭐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간다. 높은 데로 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치자. ATP를 활용했다고 치자. 그럼 이름 좀 붙일 수 있니? 자, 이름 붙여보자. 나트륨 펌프죠. 일단 펌프질 했죠. 높은 데로. 근데 뭐를 이용했어요? ATP를 이용했죠. 이거를 ATP 아재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높은 데로 이동시켰는데 ATP를 이용했죠. 이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2차가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또 따질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1차 능동 수송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1차까지 안 물었으니까 시험에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었죠. 저에서 고로 가니까 힘들잖아. 힘드는데 고로 갔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했어? 이거를 능동이라 하면 되죠. 그리고 보기 봐봐. 보기에 보면은 능동이다, 확산이다, 수동이다, 삼투다, 내포다라고 했잖아. 뭘 고르면 제일 좋아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지. 이해됐죠? 근데 봐봐.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봐봐. 여기다 또 해볼게.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했죠. 지금은 무슨 문제였어요? 바깥쪽으로 배출할 때는 능동이 답이잖아. 만약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바깥쪽이 아니고 이렇게 놨다. 세포는 어떻게 나트륨을 안으로 유입시켰냐고 물었어요. 이해되니? 안으로 유입시켰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했죠. 고에서 저로 이동했죠. 그러면 요거 이름은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거는 수동이죠. 됐지? 수동인데 어떤 거냐면 막단백질을 이용했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막단백질 이용했기 때문에 단순 확산이 아니죠. 우리 원료를 했는 거 기억을 해봐. 촉진 확산이에요. 촉진.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해 두세요. 나트륨인데 내가 어떤 말 붙일 거냐면 통로라고 요걸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러면 뭐다? 통로 같은 경우는 모양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자세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했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그릴 것 같아? 요렇게 그리면 돼. 요렇게 하면 되지. 월요일 날 이렇게 복습을 좀 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그린지 알게 되죠. 내가 통로라고 했기 때문에. 통로는 모양을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운반체. 기억나죠? 운반체. 여기 운반체야. 여기 운반체. 알겠지? 여기 운반체는 아니에요, 지금. 얘는 뭐냐면 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요.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세포는 어떻게 나트륨 이온을 세포 내부로 옮겼냐고 물으면 이거는 답이 뭐가 되느냐 하면 촉진 확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고르라고 하면 촉진 확산 수동 수송이잖아. 그러면 3번을 고르면 돼요. 보통 2번에 줄 거세요. 2번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확산이라고 나오잖아. 변리사 생물에서 이거 단순 확산이라고 보면 돼요. 옆에 적어놓으세요. 촉진 확산은 항상 촉진이라는 말을 써줍니다. 이런 거 가져가세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저의 작은 선물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촉진 확산은 항상 촉진이라는 언어를 꼭 적어주게 돼 있어요. 이런 걸 가져가면 돼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뭐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이런 언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틀려요. 이런 거 많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꼭 적어준다. 그래서 지금 이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올 때 지금 이렇게 막단백질을 이용했는데 지금 모양을 유지하면서 들어오는 거니까 통로지, 통로. 통로니까 단순 확산은 아니지. 촉진 확산이 되겠사옵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푸는 효과를 만들어냈고요. 하여튼 정답은 1번. 요걸 물었으니까. 맞죠? 높은 데로 갔으니까 능동이야. 그 다음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을 한번 이제 잘 들어봅시다. 4번을 들어보면 이제 4번. 자, 요거 이제 필기 좀 해놓고 이제 필기 잘 해놓고. 자, 4번은 고정에 넣으면 어떻게 돼? 일단 답은 쉽게 체크할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봤잖아. 일단 답을 빠르게 체크하고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4번이잖아. 이제 3투를 낸 것 같아. 3투를 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이게 복습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되어 있겠죠. 자, 어디냐면, 그치? 복습이 잘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넣었대? 고장에게 넣었죠. 고장에게 넣으면 여기가 고가 되지. 자, 됐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저가 되지.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돼? 고로 갔지. 그럼 뭐가 된다? 원형질이 분리가 되지. 그래서 보게 되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5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정답이죠? 이건 됐죠? 5번 체크하시면 돼. 근데 뭐 식물세포는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맞죠? 그 다음에 뭐다? 2번, 3번 보세요. 2번, 3번은 뭐라고 해놨어? 팽창한다, 터진다. 일단 터진다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자꾸 쭈글이라고. 쭈글어대자, 쭈글해지는 거죠, 쭈글어드니, 쭈글어다. 이 쭈글어들잖아. 적어 놓으세요. 쭈글어드는 거죠. 고장에게 넣으면 쭈글어드는 거예요, 쭈글어드는 거. 근데 2번은 팽창한다는 누구 문장이야? 옆에 적어 놓으세요. 팽창한다는 저장에게 넣었을 때 문장이고, 그 다음에 3번에 터진다는 누구 문장이야? 동물세포를 저장액에 넣었을 때 문장이니까 3번에다가는 저장액 동물이라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2번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팽창한다는 식물을 어디에 넣었을 때,
식물을 저장액에 넣었을 때 정답이 될 수 있고요. 3번은 뭐다? 3번은 동물을 저장액에 넣었을 때. 저장액에 넣었을 때 문장이 됩니다. 자,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물은 거는 고장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 참고. 거기 1번에 보면 흡수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흡수력 얘기 잠깐 하고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흡수력. 공식이니까 공식은 좀 외워두면 좋겠죠. 삼투압 마이너스 팽합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흡수력은 삼투압 마이너스 팽합입니다. 그러면 봐봐. 내가 그림 하나 그려줄게요. 아마 이제 중고등학교 때 생물 했으면 중고등학교 때 요거는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중고등학교 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부피가 있고 여기에 Y축을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압력이고, 자, 여기 선을 하나 그으세요. 자, 이쪽이 뭐냐면, 이쪽이 이제 등장액 쪽입니다. 등장액. 부피가 등장액이 있을 때 부피고, 자, 이쪽. 자, 이쪽을 표시해 보세요. 이쪽은 뭐냐면, 이쪽은 고장액. 고장액이 있을 때고, 자, 이쪽은 뭐냐면, 이쪽은 적어보면은, 저장액에 있을 때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볼 건데, 자, 요런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파란 색깔 출발합니다. 파란 색깔에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여기다 점 하나 찍어주고. 자, 요게 뭐냐면, 일단 적으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삼투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노란 색깔. 노란 색깔인데, 자, 등장액 쪽에서 점 찍으세요. 등장액 점 찍어서, 얘는 증가합니다. 증가해서 여기에서 만나죠. 자, 얘가 뭐냐면, 얘가 팽합입니다. 팽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삼투압하고 지금 팽합 있죠? 이거 보세요. 삼투압하고 팽합인데 이 차이죠. 이 차이가 뭐가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사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요 차이죠.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여러분들 흡수력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 맞죠? 그림은 멋있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는 뭐 하느냐면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림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세포를 하나 그렸어요. 세포 하나 그릴게요. 세포 하나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고장액에 넣었어요. 이제 고장액에 넣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쪽이죠. 자,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갖다가 저장액에 넣었다고 칩시다. 자, 넣었어요. 그러면 항상 이제 우리가 따지는 건 뭐냐면 이 삼투압이 어떤 삼투압이냐면 적으세요. 세포 내부의 삼투압을 말하는 겁니다. 삼투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농도라고 보면 되겠죠. 삼투 농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도라고 봐도 되겠죠. 세포 내부. 세포 내부의 삼투 농도라고 봐도 괜찮겠죠. 왜? 압력은 농도에 비례한다고 아까 공식 봤죠. 파이는 CRT. 그래서 여하튼 삼투압은 삼투 농도라 보면 되는데 세포 내부입니다. 내부. 자, 그러면 잠깐 생각에 잠겨 볼게요. 자, 어떻게 생각에 잠길 거냐면 파란 색깔 드세요. 자, 우리가 이제 고장액에 넣잖아. 고장액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고장액에 넣으면 이런 언어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물이죠. 물이죠. 물이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포 내부죠. 세포 내부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점점 이렇게 봐봐, 보는 방법. 점점 이렇게 고장액으로 가잖아. 고장액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포 내부의 삼투 농도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당연한 거죠. 보세요. 원래 여기 물이 있었는데 고농도 쪽으로 가게 되면 정작 세포 내부는 뭐가 돼? 짭조름해지죠. 항상 쉽게 가면 돼요. 짭조름해지는 거지. 세포 내부의 삼투 농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우리가 고장액에 넣었어요. 고장액에 넣었어요. 이거는 약간 고장액, 더 큰 고장액 이런 식이잖아. 더 큰 고장액, 더 큰 고장액에 넣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고장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고장에 넣으면 엄청나게 고잖아.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확 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삼투 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한 효과가 팍 나타나는 거지.
이 정도 합시다. 하고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 해요. 이제 생물 공부할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거 합니다. 자, 그다음 보자. 지금 내가 저장액에 넣었잖아. 그럼 요도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봐봐. 천천히 따라오면 돼. 항상 천천히 하나씩 하자. 내가 저장액에 넣는 거지. 저장액이 점점 세지는 거죠. 저장이 점점 세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 저장액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이쪽에 고니까 물은 어떻게 되냐면, 봐봐. 물이 이쪽으로 해서 봐봐라. 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저장액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여기 있는 세포 내부의 삼투 농도지, 농도. 이 농도가 어떻게 되냐면, 희석되니까 농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림 다 이해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이 두 그림 있죠. 이 두 그림을 갖다가 딱 받쳐놓고 보면 돼. 딱 받쳐놓고 뭘 보느냐 하면 이쪽이죠. 기준을 잘 봐야 돼. 이쪽에 있는 삼투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는 거지. 이쪽에 있는 삼투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나는 지금 파란 색깔을 여러분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하나씩 보면 됩니다. 하나 처리가 끝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 그렇게 되겠구나. 물이 여기로 나가니까 이쪽은 짭조름해지구나. 그래서 고장액에 있을 때 세포 내부는 짭조름해지고, 그 다음에 저장액에 넣으면 어떻게 됐다? 물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세포 내부의 이 농도는 희석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괜찮았죠? 요거에서 이 삼투압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색깔은 삼투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괜찮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했으니까 이제 나랑 같이 함께 해보자. 고장액에서 등장액을 거쳐서 저장액으로 갈수록 뭐가 된다? 삼투압은 감소한다가 답이 될 수 있어요. 되겠죠? 쉽죠? 감소하는 거죠. 저장액이 있을 때 삼투압은 가장 낮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림만 보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냐면 팽합의 정의를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생물 공부할 때 애들이 처음에 왜 힘들어 하냐면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팽합은 별표 치세요. 어디에서 논하는 개념이냐면 팽합은 고장액에서는 안 논하죠. 그림 딱 보니까. 재밌지 않아요? 내만 재밌나? 맨날 내만 재밌는 것 같아. 맨날 내만 재밌어. 그래서 뭐냐면 팽합은 고장액에서 논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생물 공부를 약간 어색하게 하는 애들은 뭐 무조건 팽합 다 있다고 하는데 아니죠. 팽합은 고장액에서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의 개념이냐면 저장액에서의 개념이죠. 출발합니다. 그러면 팽합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들어왔죠. 들어왔어. 들어왔는 이 물에 의해서 동그라미 치면 되죠. 들어왔는 이 물이 미는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개념이 없지. 왜냐하면 이거는 들어오는 물이 아니고 그냥 나가는 거죠. 이거를 팽합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팽합이 아니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과학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애들은 이거는 왜 팽합 아니에요? 이걸 팽합이라 하지 않았다. 팽합의 정의는 뭐야? 들어왔는 물에 의해서 세포를 미는 압력이에요. 항상 개념이 뭐냐면 들어와야 돼. 물이.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이 일단 들어오려면 저장액이에요. 그래야지 세포가 고라는 뜻이잖아. 물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들어왔는 게 미는 거지. 그러면 저장액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장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된다? 상대적으로 세포 안쪽은 고에 가까우니까 물이 강하게 들어와서 강하게 밀어버리는 거지. 그렇지. 이래 돼버리는 거지. 물이 들어와서 밀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 하나. 그 다음에는 뭐다? 공식에 한번 집어여 보는 거지. 자, 이제 공식을 외워야 된다. 자, 제가 지금 삼투압과 팽합 설명을 다 했어요. 다 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만들어 가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흡수력이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 저장액으로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냐면 저장액이죠. 동그라미 쳐봐. 저장액으로 오면은 자, 요거를 정리하면 되겠죠. 저장액이 오면 자, 갑니다. 마무리할게요, 이제. 저장액으로 오면 올수록 삼투압은 감소하고 요 그림 이제 보면 되잖아. 맞지? 팽합은 증가하죠. 팽합은 증가합니다. 그러면
흡수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봐봐, 이거지? 얘가 감소하고 얘가 증가했잖아. 그럼 요거 봐도 바로 나오죠. 굳이 이거 안 넣어도. 이게 감소하고 얘가 증가하니까 점점 어떻게 해야 돼? 점점 흡수력은 작아지죠. 요거는 누구 문장이냐면, 이거 누구 문장이었어요? 이건 저장액입니다. 별표 치세요. 자, 저장액에서 이러한 문장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저장액은 뭐다? 그렇죠. 이거죠. 이 세 개죠. 삼투압이 낮아지고, 팽압은 높아지고, 흡수력은 작아진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 그 1번 보기 보세요. 고장액에 넣으면 흡수력이 감소한다고 했잖아. 그럼 봐봐. 흡수력은 언제 감소해요? 1번 보기 해석됐나요? 흡수력이 언제 감소하나요? 그렇지. 저장액에 넣었을 때. 이해되나요? 이해 괜찮았나요? 오케이. 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여러분들 어딜 보느냐면 21쪽 봐봐. 페이지 21쪽을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건데, 요 그림 밑에 보세요. 요 그림 밑에서 1번하고 2번 나오지. 봐봐. 여기 보면은 1번하고 2번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연과학 공부할 때 뭐 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잡으면 돼. 그냥 다 하지 말고. 맞잖아. 어차피 병렬 구조거든. 뭘 가지고 정리할까? 1번, 2번 중에 보세요. 둘 다 하지 마. 시간 낭비야. 둘 다 하지 말고 1번에 뭐라 돼 있어? 저장액에 넣어두면 어떻게 되는지 소술돼 있죠. 이제 이거를 받쳐놓고 우리가 이거를 알게 돼요. 정확하게 알게 되지. 이 글자에 대해서. 자, 출발합니다. 저장액이죠. 그대로 따라오세요. 그 글자 줄 좀 꺼보자. 이제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요 그림에 있죠. 저장액이죠. 이거 저장액. 저장일 때 어떻게 돼?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죠. 그림으로 증명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저장액 넣으면, 자, 줄 걸 준비해라. 팽압이 증가하죠. 딱 받쳐놔. 산업이 감소하죠. 딱 받쳐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물이 들어오니까 세포 부피가 커지죠. 받쳐놓고, 그 다음에 뭐다? 흡수력이 감소한다. 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이렇게 이제 들었잖아요. 일단 한번 들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치고 나중에 뭐 법 공부하다가 힘들면 한번 보세요. 그냥 겸사겸사 이렇게 공부하는 거잖아. 법 공부하다가 힘들면.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얘기했느냐면 지극히 객관식 용어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모든 글자를 다 솎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8, 9개 맞추면 되잖아. 그냥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다 제시했으니까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한 번만 봐도 알잖아. 우리들이 맞죠? 우리들이 이렇게 딱 제시해주면 이거 다 알잖아.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리고 정 안 된다. 최후의 우리 수단이 있잖아. 외우세요. 그렇죠? 이건 제일 끝에 가서 안 되면 그냥 외우면 되죠. 2개밖에 없잖아. 내려가고 올라간다가 끝이야. 이런 게 자연과학이잖아. 그러니까 법처럼 복잡하지 않잖아.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저렇게 봐야 되고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려간다 끝, 올라간다 끝, 흡수력은 이거다 끝. 그냥 그게 다야. 이게 자연과학의 매력이죠.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정리해 두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또 여행을 떠나야 돼요. 여행을 어디로 떠날 거냐면 효소로 떠나요. 효소도 마찬가지로 한없이 복잡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막 무기 같은 거 뿌려주고 막 원자폭탄, 수소폭탄 막 던져줘가지고 막 이런 거 핵 하면서 그러면 이거 역시 생물은 아니야. 지구과학이나 하자. 뭐 이래 될 수 있잖아. 지구과학이나 하자. 막 물리나 하자. 근데 그게 아니고 변리사 생물에서 물어보는 효소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기본 이론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나중에 중급 이론하면 무기 한두 개는 보여줘요. 무기 한두 개. 근데 그 무기는 변리사에서 나온 무기는 아니겠죠. 불안해하는 애들을 위해서. 불안한 애들이 간혹 있어요. 아우 불안해. 좀 더 이상한 거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이런 애들 꼭 앉아 있어요. 인강에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상한 걸 많이 가르쳐 줘야지 안정화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는 중급 이론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보통 우리가 기본 이론은 뭐다? 이걸 잘 듣게 되면 7개, 8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지금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라와 봐. 알겠지? 자, 물질 대사와 효소를 볼 겁니다. 효소죠. 효소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가르치기 전에 이제 변리사에서 나왔던 걸 쭉 한 20년치를 쭉 봤어요. 이제 저도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는 거니까
쭉 보겠죠. 쭉 보는데 이제 쭉 봤어. 20년 동안 뭐가 나왔냐. 그러니까 최근 10년 거 보려고 하다가 그러면 너무 적잖아. 성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20년치를 쭉 봤어. 20년치를 봤는데 효소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이거 쭉 다 이제 분석이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최근 10년 동안에는 효소 문제를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일단 결론이야. 결론을 알고 이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언제 많이 분포를 했느냐면 효소 문제는 2000년. 그 다음에 월드컵 할 때. 월드컵 언제 했죠? 그렇죠. 2002년. 오케이, 좋아요. 역시 2002년. 여러분들 2002년도에 태어나 있었죠? 그때 혹시 그냥 나이가 대충 나오네. 그때 혹시 걸어 다녔나요? 2002년. 지금 2000 몇 년이지? 2020. 혹시 뛰어 다녔나요? 예, 대충 가늠이 되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날라다녔죠. 그래서 저는 그때 강화문에 있었습니다. 알겠죠? 강화문에서. 자, 보니까 2000년하고 2002년 주로 이제 월드컵 중심으로 해서 월드컵 때 그때 이제 좀 효소 문제가 많이 났고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그래도 한 10년 정도, 10년 이상 안 나왔기 때문에 뭐 한다? 공부를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 10년 정도 안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올 거야. 이제 그래 치다 보면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 알겠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효소는 지금 잠자고 있어요. 에너지를 비축해 두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치는 내년에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 거냐면 일단은 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2000년대하고 2000년 초반에 변리사 생물에서 효소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오늘 수업에서 좀 녹여내고 이렇게 공부하자.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효소입니다. 효소의 시간입니다. 자, 보면 자,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요 그림 밑에 제가 설명을 또 잘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흡열 반응과 발현인데 기억 체크하시고요. 기억이죠. 기억은 흡열 반응. 니언이죠. 니언은 자, 발열 반응 한번 적어 봅니다. 그럼 저는 이렇다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리액턴트니까 반응물 한번 적어 주시고 생성물 한번 적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반응물 한번 적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뭐 하느냐면 생성물 한번 적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흡열 반응은 말 그대로 쉽게 가면은 뭐 이거 아니겠어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또는 흡수한다는 뜻이겠죠. 쉽게 가면 에너지 흡수한다. 그렇게 외우면 되죠. 흡수한다. 에너지를 required 한다 이 말이죠. 예, 요구한다.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이죠.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요거는 뭐냐면 어떻게 됐노? 이거죠. 에너지죠. 에너지가 릴리즈가 됐죠. 에너지가 방출되었다. 에너지가 나갔다. 열 나갔다. 그래서 발열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일단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예시, 뭐 객관식을 풀어야 되니까. 보통 우리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서 치는 이 객관식 시험에서 흡열의 가장 대표 주자가 있어요. 대한민국 시험에서. 대한민국 모든 시험에 똑같죠. 강합성, 합성. 그 다음에 세포호흡은 발열인데 이 세포호흡은 기본적으로 뭐가 동반되어 있느냐면 적으세요. 이거는 이제 곧 공부하게 되겠죠. 세포호흡은 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분해 반응을 기본으로 합니다. 세포호흡은 이제 분해 반응이고 그 다음에 강합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합성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지금 보니까 강합성은 쉽게 한번 말해볼게요.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우리 들어봤죠, 이거?
이산화탄소가 있고 플러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있어요. 이거 뭐 별로 이제 복잡하지 않은 물질이죠. 얘를 가지고 결국 뭐 하겠다는 거냐면 포도당이라는 엄청나게 이제 복잡한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지금 이게 반응물이거든. 반응물이 뭐 이런 거야, 이런 게. 반응물이 이런 건데 이게 에너지 준위 자체가 낮아요, 이게. 낮기도 하거니와 물질 자체가 복잡하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되냐면 강합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멋있는 포도당이라는 아주 중합체를 만들어내잖아. 그럼 봐봐라. 아주 작은 물질에서 큰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엄청나게 쉽게 다시 할게요. 작은 물질을 큰 물질을 만들어내거든. 그러면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흡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그 소리예요. 그 소리. 맞죠? 이게 강합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죠. 이 세포업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자세하게 계속 공부하겠지만 포도당이 있잖아요. 세포업은 결국 이거거든요. 이 포도당을 가지고 결국 뭐다? 반대. 이산화탄소. 이 이산화탄소하고 그 식이 뭐냐면 물로 분해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또 대응시켜 볼게요. 이 커다란 거를. 에너지 좀 높겠죠. 이 큰 거를 이렇게. 이게 이제 반응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큰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잔챙이들로. 이런 잔챙이가 뭐냐면 작은 거잖아. 이런 작은 걸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반응물이 돼요. 이게 반응물이지. 이게 반응물 되죠. 반응물. 이 반응물이죠. 에너지 준위가 높겠죠. 이 반응물인데 얘를 이렇게 조그만 걸로 생성물로 만드는데 이때 반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도 가능하죠. 포도당이 이렇게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분해될 때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요. 작은 물질이 큰 물질을 만들 때는 별표 치고 힘들거든. 비슷한 개념이죠. 좀 힘들어. 빡세. 그래서 뭐다?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하죠.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거는 뭐다?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밑에 글자에 보게 되면 갈로 2번에 어떤 언어적 장치가 나와요. 갈로 2번에 딱 보니까 짝지음이죠. 어려운 말 아니었죠. 파란 색깔 들면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된 거는 이렇게 다 짝이 있다는 거죠. 방출된 게 다시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유기적이기 때문에 생물은.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흡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맞죠? 앞에 보면은 이거였나요? 흡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발열 반응에서 얻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맞죠? 짝지음 맞죠? 이거를 지금 소수로 하고 있네요. 이거를 2번이죠. 2번. 이거지. 짝지음 반응. 모든 세포가 갖고 있는 중요한 능력이죠. 모든 세포가 갖고 있습니다. 자, 모든에 동그라미 치면 되죠.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ATP 분자가 바로 이 짝지음 반응의 핵심이다. 그거 줄 거면 되죠? 맞죠? 여기에 이제 ATP. 뭐라고 했어요, 이거? 생체 에너지. 여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념을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효소를 할 건데, 그럼 효소는 이러한 반응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변리사 생물이야. 이건 이제 효소 없이 그냥 내가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게 있어. 이런 걸 흡열이라고 해. 이런 걸 우리는 발열이라고 해. 그리고 이런 거야. 에너지 들어오고 에너지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를 강합성이 흡열이라고 해. 그리고 세포호흡은 발열이라고 해. 이건 됐잖아. 자, 그러면 능가 보면은 자, 넘기시면 이제 효소의 이제 구성이 나오죠. 그러면 효소의 구성부터 제가 조금 판서를 하면서 구획을 좀 나눠 드릴게요. 자, 별표를 2개 치고 페이지는 몇 쪽이냐? 페이지는 26쪽이냐? 26쪽. 자, 이렇게 나오죠. 2번 해놓고 효소 구성. 자, 효소 구성입니다. 자, 많은 고민을 하고 왔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좀 깔끔하게 이걸 바라볼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왔는데, 갈로 1번에 보면 단순 단백질, 그거는 그냥 줄 거면 돼. 단순 단백질 요소는
단백질로만 돼 있으면 되겠죠. 뭐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고 이제 복합 단백질 효소거든. 거기 줄 거세요. 복합 단백질. 그러면 갈로 2번에 보면은 복합이 있잖아. 복합적이다. 복합 단백질. 복합 단백질 효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복합 단백질 효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효소, 전체 효소라는 겁니다. 전체 효소 적으시고 주효소 플러스, 주효소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적느냐면 거기 적혀 있죠. 보조인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복합 단백질 효소는 말 그대로 주요소와 보조인자로 되어 있는데 주요소는 뭐로 되어 있냐? 단백질. 단백질로 되어 있죠.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 보조인자는 뭐냐? 보조인자는 비단백질로 되어 있죠. 비단백질. 자, 근데 이 보조인자는 다시 또 나눕니다. 거기 글자에다가 내가 줄을 한번 꺼볼게요. 니은 찾아보세요. 니은 찾아보면 보조인자는 비단백질 부위로서 그거 줄 거세요. 비단백질 부위로서 효소 활성에 결정적인데 유기물로 구성돼. 다시 한 번 더 쓰네. 다시 한 번 더 쓰네. 그러니까 보조인자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뭐로 돼 있는 보조인자? 그렇죠. 유기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더 좋겠네. 유기물이라 적으세요. 유기물로 되어 있는 보조인자라 그 다음에 뭐다? 무기물 금속 이온으로 되어 있는 보조인자 이런 뜻이겠죠? 맞죠? 언어적으로 정리되겠죠? 그러니까 뭐다? 이렇게 적으면 깔끔해지겠네. 맞죠? 교재에는 마치 멋있게 표현해 놨지만 이거잖아. 보조인자가 있는데 비단백질인데 비단백질 두 개가 있대. 유기물과 무기물이야.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되니까 종류를 몇 개를 적어 드릴게요. 시험에 나왔는 거 알겠죠? 시험에 나왔는 거를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딴 거 아니죠. 6이니까 탄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탄소로 되어 있는 거고 무기물은 우리 가정에서 다루는 무기물은 뭐냐면 탄소가 아닌 금속 물질을 말합니다. 알겠죠? 이게 다야. 깔끔하죠? 다시 유기물은 탄소로 되어 있는 거 유기물. 그 다음에 무기물은 금속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금속 이온이라 적혀 있죠. 한번 적어볼게. 주로 나오는 게 철이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금속 이온 맞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금속 이온이죠. 금속 이온. 철 적을까? 철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거는 있잖아. 보조인자 맞습니다. 근데 무기물이죠. 그다음 거기 나와 있는 거 NAD 플러스 이렇게 표기를 주로 하고요. FAD는 플러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두 개가. 얘는 지금 뭐래? 얘는 뭘 가지고 있다? 그렇죠. 탄소를 가지고 있어요. 탄소를 가지고 있는 유기물인데 보조인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냐면 금속 이온으로 되어 있는 무기물. 이런 게 보조인자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복합 단백질은 주효소로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단순하다고 하죠. 위에 읽었죠. 단순 단백질은 요것만 있죠. 복합 단백질은 이 두 개로 구성이 무조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또 개념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개념을 정리할 거냐면 밑에 보니까 스몰 a죠. 금방 했던 말 중에 일부가 나와 있죠. 조효소, 유기물로 구성된 보조인자. 조효소, 유기물로 되어 있는 보조인자. 그럼 이건 어디다 넣을 것 같아 내가? 그렇지. 여기다 넣겠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조효소 A라고 있습니다. 엔자임이라는 뜻이거든. 코엔자임 A잖아. 약자로 적으면 코에라고 적습니다. 얘는 어디 카테고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조효소라고 적혀 있지.
조요소. 이게 조요소야. 조요소. 조요소는 어디 있다? 유기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보조인자다. 그럼 어디 넣어야 돼? 조요소는 어디에 넣어야 돼? 여기 넣자고. 우리 넣자고. 알겠지? 그래서 조요소라고도 하고 조요소 A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넣지 마라 제발. 무기물이라고 적혀. 이거를 무기물에다 넣지 마라. 무기물로 되어 있는 보조인자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그런 건 하지 마. 알겠지? 그래서 얘는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다 뭐다? 탄소로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별표 하나 치세요. 보결 쪽이 뭔지 오늘 오픈하겠습니다. 보결 쪽. 자, 보결 쪽은 읽고 한번 시작해 볼까? 주요소와 뭐다?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보조인자다. 자, 이제 보자. 그러면 지금 이 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 말에는 내가 이 플러스 했잖아. 플러스 했는데 만약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보결 쪽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말이잖아. 이해돼요? 자, 다시 얘가 붙었는데 보조인자가 떨어졌어. 이거는 보결 쪽이 아니야. 근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참고 딱 들어가서 주요소가 있어. 근데 보조인자가 있어. 근데 이 보조인자는 유기물인지 무기물인지 이제 상관없습니다. 보조인자면 돼. 근데 이 결합이죠. 이 결합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말을 다르게 풀이하면 뭐냐면 아주 그렇지. 강한 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 뜻이야. 그래서 아주 강한 결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이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에서는 비가역적 결합이야. 가역적 결합은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가역적 결합이야. 가역적. 붙었다 떨어졌다. 근데 뭐다 이거는? 비가역이지. 붙으면 안 떨어져. 붙으면 안 떨어지는 게 비가역적 결합이야. 그러니까 언어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쓰는 언어들. 비가역적 결합. 아주 강한 결합. 영구적인 결합.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대한민국 생물 내는 교수들이 좋아하는 언어가 있죠. 이런 거 입시 낼 때. 애들이 어떤 걸 좋아하느냐 하면 이 비가역 아주 강한 결합을 생물에서 자주 나와요. 뭐 화학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생물은 이거지. 생물에서는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다 맞습니다. 생물에서 만약에 용구 결합이다. 생물 시험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변리사 생물 치고 있는데 화학 시험 말고 변리사 생물 시험 치고 있는데 만약에 용구 결합이야. 용구적으로 붙어 있다는 그 결합을 봤어. 그러면 세 가지 단어가 떠오르면 돼. 아주 강한 결합, 비가역적 결합, 공유 결합다. 그래서 여기다가 비공유 결합이라고 하면 안 돼요. 비공유 결합하면 안 됩니다. 공유 결합. 별표 치라.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얘가 이제 뭐냐? 이 말의 의미는 뭐야? 결합했으니까 안 떨어지니까 마치 어떻게 행동한다? 마치, 그렇지, 저거는 하나처럼. 마치 하나처럼 행동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 마치 하나처럼 행동한다 저거는. 마치 하나처럼 행동한다. 마치 하나의 분자처럼 행동하는 거야. 마치 하나처럼. 왜? 완전 결합되어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으니까 얘는 이제 하나야. 우리는 하나.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저기는 보결족이라고 했는데 보결족이라고도 하고 보결 이렇게도 말합니다. 보결 분자 단이라고 해요. 단. 이때 단의 의미는 뭐냐면 뒤에 이거 쓰면 좀 더 쉽죠. 단체입니다. 단체. 체가 생략되어 있죠. 단체. 여러분 단체는 뭔지 알죠? 뭐 예를 들어서 변리사 단체, 변호사 단체. 딱 그 집단이죠. 딱 그 그룹이죠. 그 그룹이라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 보니까 줄 것이야.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룹.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라는 거죠. 변리사면 변리사, 변리사 족이야. 변리사 그룹 족이죠. 변리사 족, 변호사 족.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노무사 족. 얘는 뭐다? 족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야. 하나로 행동한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결 분자 단이라고도 하고 단체라고 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결 분자 족이라고 해서 이 그룹을 족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알겠죠? 그룹. 맞죠? 그룹이죠. 같은 것끼리 모여 있는 거를 우리가 그룹이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개념에 대한 정리 정도.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세요. 5초 드릴 테니까 요런 흐름이다. 요런 흐름을 이제 봐주시면 되고 언어를 좀 정리했어요. 언어 정리했으니까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봅시다. 변리사 생물에서는 이제 객관식을 분석해 보면 여기서 다 나와요. 알겠죠? 여기서 다 나오니까 요거 공부를 좀 잘 해봅시다. 이번 시간에 별표 3개 쳐보세요. 3개를 쳐보면 그 제목 보니까 뭐가 있어? 효소의 기능과 효소의 특성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고 그림이 몇 개 나오거든. 근데 요 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요번 시간에 요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 보면 됩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자. 자, 3개 치사, 책에 3개를 한번 쳐보자. 3개. 자, 자, 3개 치고 페이지는 몇 쪽이냐면 26쪽이에요. 26쪽 가자. 효소의 기능과 특성인데 기능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거기 1번이죠. 1번에 딱 보니까 효소 기능. 효소 기능이죠. 자, 옆에 이제 그림도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제가. 자,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반응의 방향돼 있고 여기 자유 에너지를 할게. 에너지 이렇게 그렸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가볼까? 자, 그렸어. 이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효소가 없을 때 어떻게 그렸냐면 반응물이 있으면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생성물을 만듭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가는데 효소가 없을 때 쫙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뭘 만들었죠. 그럼 이 자리가 뭐냐면 에너지가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고, 자, 이쪽에 뭐가 되느냐 하면 이쪽은 지금 생성물이죠. 생성물 적으세요.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야.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언어가 나옵니다. 자, 효소가 없을 때. 자, 여기에서 반응물 보이죠? 반응물에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하고 싶잖아. 반응물에서 바로 이렇게 생성물을 만들고 싶잖아. 근데 그렇게 못 만들어요. 못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 이 반응물을 일단 들뜨게 해야 되는데, 봐봐. 자, 여기에서 요 화살 표시 체크. 효소가 없을 때의 EA라고 나옵니다. EA. 나도 EA 적을게. 여기 EA입니다. EA. 자, EA는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EA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놨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놨어요.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는 뭐냐?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뭐냐면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자, 다시.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반응물이 있잖아. 그러면 이 반응물을 이용을 해서 반응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갖다가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점을 통과할 수는 없다는 거지. 우리가 어떠한 내가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이렇게. 최종 목적지가 요 생성물에 있는 위치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길은 없다는 거지. 이 세상에.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이쪽 점을 들러야 돼요. 그럼 이쪽 점을 들러야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이 반응물은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이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 뭐가 되냐면 여기 찍고
떨어져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이제 정의를 내렸냐면 이렇게 내렸다고.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야.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생성물을 만들었어.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요거는 또 개념이 뭐냐? 요거는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R자 에너지 그냥 차이입니다. 요거를 자유 에너지 변화량 또는 깁스 에너지를 하는데 이건 화학에서 배우니까 지금 그냥 델타 G라고만 표시하세요. 델타 G. 그러면 델타 G는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고. 델타 G. 자, 적어 봅시다. 델타 G는 생성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다가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빼면 되죠. 그러므로 자, 여기서는 델타 G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생성물이 값이 적죠. 에너지가. 반응물이 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더 크니까 델타 G가 0보다 작다가 돼요. 요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델타 G가 작은 거를 화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화학에서는 이거를 자발적 반응이라고 하죠. 자발적 반응. 뭐냐면은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높으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자발적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 자발적 반응이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공부한 걸로 치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이거는 이제 효소가 물론 없을 때지만 이걸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볼까? 이거지. 반응물이 여기 있잖아. 이거 보지 말고 여기에서 결국 생성물 여기 있죠. 반응물이 여기 있고 생성물이 여기 있죠. 반응물이 여기 있고 생성물이 여기 있죠. 그럼 아까 이걸 뭐라고 했어요? 열을 방출하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갈로치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뭐냐면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이해되셨죠? 요렇게 나오는 수준이야. 문제가 형태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 자발적 반응이고 발열 반응이다. 요거를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돼. 일단.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효소가 없으면 요런 모양이다. 자, 근데 이제 효소가 이제 등장을 해요. 효소가 등장하면 빨간 색깔. 어떻게 되는지 봐봐. 요래 돼.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됐어? 효소가 있으면은 자, 여기까지 오다가 봐봐. 효소가 있으면 요래 돼요. 자, 적어 볼게요. 효소가 있어. 효소가 있지? 효소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EA가 뭐가 되느냐면 감소하지. 얘의 특징이죠. EA 적어. EA가 감소합니다. 그림에 보니까. 그럼 이거 어떤 의미야? 만약에 효소라는 게 있으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낮아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이야. 효소가 없으면 에너지가 이만큼 필요했다는 거야. 에너지가 이만큼 있어야지 그제서야 생성물을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효소가 있으면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된다는 뜻이죠. 왜? 효소가 도와줄 거니까. 효소가 도와줄 거니까 이제 효소가 있으면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최종 생성물을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풀이를 좀 해줘야 되겠죠. 이게 낫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이 말이죠.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뭐가 되느냐면 최종 생성물 적어라. 최종 생성물을 뭐 할 수 있느냐면 만듦이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위에 건 어떻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 효소가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EA가 크잖아. 맞지? EA가 크죠. 효소가 없으면은 EA가 크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의역을 할 거냐면 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아야, 맞죠? 에너지가 많아야 뭐가 된다? 에너지가 많아야 또 많이 공급돼야 이 말이야. 에너지가 많아야
최종 생성물을 만든. 자, 이해됐죠? 요거 그대로 풀이했어요. 에너지가 많이 공급되어야 그제서야 최종 생성물을 만든다. 근데 효소가 있으면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최종 생성물을 만든다. 자, 됐죠? 자, 그다음 이거 중요한 단어. 선생님 왜요? 효소가 분명 내가 빨간 색깔 있다고 했는데 뭐는 똑같아. 빨간 색깔도 여기가 반응이고 빨간 색깔도 여기가 생성물이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만 놔두는 거지. 델타 G를 가만 놔두는 거지. 자유 에너지 변화는 동일해요. 그래서 적습니다. 효소가 없을 때하고 효소가 있을 때 델타 G는 뭐가 되느냐 하면 델타 G가 일정하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또 전해줘야 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을 거야. 이런 거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델타 G 이렇게. 화학을 좋아하면은 이게 좀 좋아하는데 그런 거 없이 설명해 드릴게요. 화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델타 G가 일정하다. 이거 어떻게 의역하느냐 하면 보세요. 이거하고 결국 이거잖아. 델타 G라는 게. 그건 뭐다? 반응물을 가지고 최종 생성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델타 G의 의미거든. 그러면 이렇게 의역하면 됩니다. 효소가 없을 때도 뭐를 만들었어요? 효소가 없을 때도 최종 생성물을 만들었는데 그냥 우리끼리 생각하면 되겠죠. 똑같으니까. 최종 생성물을 예를 들어서 50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효소가 있어도 무슨 뜻이냐면 델타 G가 일정하다는 뜻이잖아. 그럼 적어봐라. 자, 여기서 잘 봐. 학생들이 처음 생물 공부하면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이것도 50이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했죠. 몇 명은. 효소가 있으면 최종 생성물도 더 많이 만든다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생물에서 다루는 효소는 무조건이야. 생물이야. 생물에서는 델타 G가 지금 똑같거든. 효소가 없을 때하고 효소가 있을 때 델타 G가 똑같아. 그러면 뭐냐면 최종 생산물의 양도 뭐가 되느냐면 동일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평형 농도는 일정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평형 농도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즉 다르게 말하면 최종 생성물의 양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동일하다. 자, 그러면 또 얘기 만들어 가야 되겠죠. 선생님 왜?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다시 좀 더 마음에 와닿도록.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행위 예술을 하나 보여줄게요. 좀 빡신데 아침이라서 오늘 오전이라서 한번 보여줄게요. 봐봐. 효소가 없는 거를 행위 예술로 보여줄게요. 카메라 잘 따라와야 돼요. 내가 이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효소가 없어. 효소가 없죠. 그러면 EA가 높아서 에너지가 많아야 최종 생성물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해석을 해야 되죠. EA가 높다는 것은 반응 속도는 느리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근데 봐봐. EA가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EA가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야. 자, 그러면 또 연결해 볼게요. EA가 높다는 것은 반응 속도가 느린 건 맞죠. EA가 높은 건 반응 속도가 낮다는 의미니까. 그런데 뭐다? 반응 속도가 낮지만 델타 G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얘도 50을 만들 수 있어요. 효소가 없어도.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돼? 효소가 있을 때는 뭐야? EA가 낮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봐. 반응 속도가 빠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50을 만드는데 얘는 빠르게 만든다는 거고 얘는 결국에 또는 뭐라고 하면 돼요?
천천히 50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천천히. 아마 의미 전달이 엄청 잘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적어놓고 한 두세 번만 읽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행위 예술로 들어가는 거죠. 봐봐라. 효소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글자를 내 몸을 던져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잘 봐. 자, 카메라 잘 따라오고. 이쪽 있죠. 이쪽이 최종 생산물의 양인 50이라고 보면 돼요. 50 지역이야. 50. 최종 생산물 맞죠? 50입니다. 효소가 없어요, 지금. 자, 이걸 보면서 따라오면 돼요. 요거를 내 몸으로 표현해 볼게요. 효소가 없어요. 앞에 보세요. 밑에 안 봐도 된다. 날 봐. 괜찮아. 봐. 한번 연기 보여줄게. 효소가 없어요. 잘 따라와. 이해가 높죠?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반응 속도가 느린 거잖아. 지금 연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엄청 지금 천천히 가고 있죠. 반응 속도가 느려요. 효소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러다가 수업 안 마치겠죠. 그런데 이걸 기억하세요. 느껴야 된다고. 효소가 없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생물에서는 어떻다? 효소가 없어도 반응이 아니라는 데 익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된다, 생물은. 효소가 없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천천히지만 계속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내가 이쪽이 최종 생산물 50이라고 했거든. 50 쪽으로 가는 거지. 효소가 없는데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천천히.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봐봐. 그렇지. 50에 딱 도착하는 거지. 이게 바로 효소가 없을 때의 행위 예술이에요, 이게. 그 요 위에 있는 게 저 위에 있는 게 다 설명되죠. 봐봐. 이쪽 위에 있는 거를 내가 다 설명한 거야. 효소가 없을 때는 이렇다는 거야. 근데 봐봐. 효소가 있으면 이해가 낮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빠르게 50에 도착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봐봐. 효소가 이제 있어. 빛의 속도로 갈 테니까 우리 PD님은 빠르게 따라와야 돼요. 내 쪽에서 딱 멈출 테니까.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호흡 맞춰볼까요? 자, 이제 효소 있다. 봐봐. 효소 있다. 빛의 속도로 간다. 이제 봐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효소가 있는데 빛의 속도로 갔지만 여기서 멈췄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50을 만들어야 돼. 근데 5개념이 있는 애들은 어떤 5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효소에 대해서. 효소가 있잖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막 가는 거야. 막 가가지고 있잖아. 300을 만들어요. 자, 카메라 여기까지 따라왔죠? 이런 애들이 있다고. 최종 생산물을 300을 만들어. 이게 5개념이라고. 생물에서는 이걸 이렇게 다루지 않아요. 뭐 화학이나 물리는 모르겠는데 생물은 이 개념이 아니다. 지금 생물하고 있잖아. 생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효소가 있어도. 최종 생산물이 여기서 딱 멈춰야 된다고. 빨리 도착하는 거야. 근데 빨리 도착했다는 거지 최종 생산물을 더 만들면 안 돼요. 나가가지고 더 만들었지, 이게. 카메라 맞죠? 잘 따라왔죠? 더 만들었죠? 이런 애들이 많다고. 효소가 있으면 최종 생산물의 양이 증가한다고 5개념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이거 완전 5개념이지. 이렇게 하지 마라.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봐. 이 말을 적어줬어요. 예시로 잘 이해하라고. 그리고 나의 행위 예술이 여기에 녹아 있는 거죠. 또 행위 예술만 기억하지 말고 요 내용을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최종 생산물의 양이 같다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생물학적 객관식으로는 델타지가 똑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풀 때는. 막 깁스의 에너지니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깁스의 에너지는 깁스한테 주세요. 깁스의 에너지는 깁스한테 주라고. 그걸 안다고 해서 객관식을 푸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로 정리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설명이 너무 잘 됐고, 자, 줄 거자, 이제. 그게 두 줄에 해당하는 건데, 요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가 판서에 있는 게. 효소는 화학 반응을 시작하기 위해 반응물이 흡수해야 하는 에너지의 총합이 그거 줄 거라. 이제 됐죠? 효소가 있으면 이해를 감소시킵니다. 감소시켜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판서해 준 거야.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건 맞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 델타지는 일정하기 때문에 효소가 있어도 맞죠? 델타지는 변화가 없죠, 동그라미. 델타지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최종 생산물의 양은 일정하다가 되는 거지.
효소가 없어도 50을 만들고 효소가 있어도 50을 만든다는 걸 오늘 2교시에 머리에 속에 딱 박아 넣으세요. 그러면 오늘 효소는 할 일 다 했어 이제. 됐죠? 그러면 한 5분만 더 하고 쉴게요. 자, 밑에 간단한 거 보고 시작. 자, 그거는 일자. 효소의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질 특이성이 있죠. 기질 특이성이 있는데 어디에 줄 건느냐면 독특한 3차 구조 줄 거고, 밑에 보면 효소의 기질 특이성은 효소의 활성 부위가 한 종류의 기질에만, 자, 줄 거세요. 한 종류의 기질에만 잘 들어 맞는다. 자, 그거 줄 거세요. 기질이 효소에 결합할 때 활성 부위의 모양이 변해서 마치 악수할 때 손을 깍지듯 효소가 기질에 더 잘 맞게 되는데 이것을 유도 적응이란다. 유도 적응까지만 얘기하고 쉬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요건 잘 정리해 두시고, 요건 별표 하나만 쳐도 될 것 같아. 하나 치고, 효소의 특성 중에 뭐가 있느냐면 기질 특이성 한번 가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효소가 이렇게 있어요. 효소야. 똑같이 그렸어. 효소인데 여기 보면 자, 여기 있죠, 요쪽에 뭐냐면 이제 이런 게 들어오겠죠. 이제 하살 표시 들어가면은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데 맞춰 보면 돼. 이렇게요. 요 정도 하면 되겠죠. 요게 뭐냐면 요게 기질이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지. 이쪽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효소하고 기질은 특이적으로 결합했다는 뜻인데 개념을 설계시켜주면 여기죠. 봐봐. 여기인데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효소가 결합하는 자리를 활성자리라고 합니다. 효소가 결합하는 자리가 활성자리입니다. 알겠어요? 활성자리고요. 그 다음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효소가 결합하지 않는 다른 자리죠. 맞죠? 다른 자리. 효소가 결합하지 않는 다른 자리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불러줍니다. 다른 자리라고도 하고 아니면 영어로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알로스테릭 자리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생물에서는 씁니다. 알로스테릭 자리, 다른 자리.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나? 지금 키앤 락이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효소의 활성 자리와 이 기질 있죠. 기질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이거는 키앤 락이야. 이렇게 그림 그리면 이거는 키앤 락이야. 키하고 락 알죠? 딱 들어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방 교재에서 읽었는 거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교재에서 읽었는 거는 뭐라고 영어로 나와 있어요? 유도 적합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induce 맞죠? induce 맞죠? pit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도 적합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기질하고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도 안 변화시키는 거야. 그 이러한 모델도 있고 금방 우리가 교재에서 읽었는 것처럼 이러한 모델도 있다는 거죠. 자,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때 유도가 되는 게 누군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시험이니까. 그렇지. 기질은 가만 놔둬야 돼요. 기질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효소에 효소의 활성 자리가 약간 변형된다. 유도가 되는 겁니다. 뭐 가령 이런 거죠. 그림을 하나 그리고 우리가 좀 쉴 건데 이제 나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래요. 만약에 들어오는데 만약 기질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안 생기고 그래서 약간 요런 식으로 생겼다 치자. 요 보이죠? 이렇게 맞죠? 요렇게 생겼어. 그러면 기질이 변화되는 게 아니야. 뭐냐면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가 그릴 거잖아. 그리는데 봐봐. 여기인데 자 빨간 색깔 준비. 그렇지 되겠지. 빨간 색깔 준비. 요 부분 있죠. 활성 자리 맞죠? 딱 됐죠? 요 활성 자리가 약간 변형돼. 약간 변형되면서 기질이 딱 잘 결합할 수 있도록 기질이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누가 주어가 중요하지? 효소에 있는 누가 활성 자리가 유도되었다, 약간 변형됐다는 거지. 괜찮았죠? 이렇게 별표 딱 쳐놓는 거예요. 이런 식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키앤락은 활성 자리가 전혀 변형되지 않고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들어맞는 모델이고, 모델. 유도적합 모델은 활성 자리가 약간 변형될 수 있다는 모델이 되는 거지. 됐죠? 이 정도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또 쉬려고 합니다. 우리는 또 쉬려고 하고, 요번 시간에 요거 있죠, 요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해가 되면 요즘에 뭐 변리사에서 효소 문제는 좀 쉬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왔는 그 변리사의 효소에 대한 흐름은 다 파악했다 보면 돼. 요런 식의 흐름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이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27쪽 있죠? 27쪽 하고 그 뒤에 있는 부분 오늘 같이 점검해 드릴게요. 쉬었다 갑시다.